반갑습니다. 지금 방금 박수를 받고 나온 타워스 왓슨의 한국지사장을 맡고 있는 김기령입니다. 저 아세요? 오늘 말씀드릴 거는 제 개인적인 그런 경험담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컨설팅을 시작을 해서 한 15년 정도 지금 대표를 맡고 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굉장히 많은 것들을 경험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언제든지 좋았을 때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상황이 안 좋을 때도 있었고 그럴 때 이제 많이 하시는 분들이 그나마 컨설팅 업종이라고 하면 사람들에 대한 결별이 훨씬 더 쉽지 않냐 이렇게 말씀하실 것 같아요. 그죠? 워낙에 그 성과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다 보니까 성과 안 나면 그냥 결별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을 할 것 같은데 제가 이제 그거에 관련돼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말씀드릴 거는 2007년서부터 2009년도에 일어났던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 3년, 4년 전으로 이렇게 되돌아가시면 되겠는데 2008년이라고 하면 어떤 생각이 나세요? 2008년에 어떤 일이 일어나셨습니까? 결혼하셨어요? 등남하셨어요? 2008년. 아니면 한국에서는 2009년이 더 심각했던 것 같아요. 2009년은 어떤 일들이 일어났어요? 미국 금융위기가 일어났던 시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릴 거는 미국 금융위기에 관련돼서 불황이라는 것들이 왔었고 특히 이제 그 컨설팅이라는 업종이라는 거는 굉장히 그 경기에 민감한 그런 업종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빨리 겪었고 그 겪은 과정 중에서 많은 분들이 가슴 아파했고 많은 분들이 가슴 따뜻한 그런 일들이 일어났던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디냐면 이제 뉴욕이에요. 그죠? 뉴욕. 금융위기의 발발이 어디서 일어났었죠? 월스트리트라고 많이 얘기하잖아요. 사실 금융위기라는 것들이 일어났던 것, 그리고 이제 거기에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들은 생존을 위한 공감지수. 무슨 얘기일 것 같습니까? 생존을 위한 공감지수. 한 장을 한 번 더 넘겨서 설명을 해볼게요. 한번 보시죠. 사람은 위기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요인입니다. 비용을 절감하고 합리화하는 과정에서 종종 많은 기업은 이 부분의 중요성을 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느낌이 오세요? 사실 이제 위기를 극복하는 주가 되는 게 뭐죠? 사람이죠. 일하시는 분들이 이런 상황을 극복해 나가고 그리고 같이 고민해 나가고 이런 것들이 사람이고 그리고 기업에서 가장 중요한 것들은 사람이라고 모든 회사가 다 천명을 합니다. 근데 실제 불황이 우리한테 왔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조금만 지나게 되면 사람 이코르 돈이죠. 그래서 비용에 대한 절감을 한다라고 하면 사람을 내보내는 그런 작업들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안 그러세요? 매번 그런 얘기들을 했던 것 같아요.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 사람이 우리 회사의 자원이다. 아니다. 우리는 우리 회사의 자본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그런 회사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지만 심각한 상황이 일어나서 재무적인 결과가 안 좋아지게 되면 첫 번째 나오는 것들이 비용 합리화라고 얘기하죠. 비용에 대한 절감을 통해서 한다. 비용에 대한 절감에서 가장 효과가 큰 게 뭡니까? 인건비에 대한 절감. 왜냐면 딴 걸 줄일 수는 없잖아요. 공장에 기계를 팔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등등 여러 가지 것들이 있기 때문에 매번 상황이 나빠졌을 때 사람한테 손을 대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죠? 여기 보니까 몇 분들은 IMF라는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것 같네요. IMF 때 우리가 어떤 교훈을 얻었습니까?
저는 IMF 때 직장을 그만뒀어요. 너무나 화가 나서. 왜 화가 났냐면, 희망퇴직 그래갖고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지금 이렇게 힘든 상황에 우리가 나가면 어딜 가? 그래갖고 모든 사람들이 안 나간다고 버티고 있었어요. 책상을 꽉 잡고 있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이 나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할 때, 남들이 안 볼 때 굳은 일 하던 사람, 그리고 윗사람한테 대들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왜 나갔는지 아세요? 위에 있는 상사가 말하기가 쉬우니까. 예를 들어서, 계속 대드는 친구라고 하면 직장 상사가, 너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어요? 자신있게? 그럼 근거는 뭡니까? 하고 뭐 대들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직장 다니면서, 야, 저 친구 때문에 나 직장 다니는데, 하는 친구들이 다 나갔어요. 이런 씨, 나도 나간다. 그러고 나왔거든요. 그게, IMF였습니다. 근데 그러고 나서 어떤 일들이 일어났었죠? 근데 또 그 나간 사람들을 갖다 면면히 조사를 해보면, 밀려서 나간 사람들도 일부 있었지만, 밖으로 나가면 딴 데로 갈 수 있었던 사람들도 많이 튀었어요. 그죠? 그래서 희망퇴직이라는 것들을 해놓고 회사 입장에선 이중 부담을 갖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 핵심인지를 놓쳤고요. 두 번째는 그보다 못한 사람들을 화랑에 더 비싼 돈을 들이고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IMF가 지난 다음에 우리는 다시는 그런 실수를 하지 말자라고 하면서 희망퇴직을 하더라도 줄을 긋죠. 요런 사람은 안 나갔고 요거는 나갔고 이렇게 하면서 하긴 합니다. 다만 제가 IMF 때 화났던 거와 지금도 다르지 않은 것 자체는 만만한 사람은 계속 나가요. 그죠? 그거는 변하지 않는 진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들이 있어서 이건 아니지 않겠냐라는 생각을 좀 했었습니다. 컨설팅 회사의 대표를 맡고 있다가 머서라는 걸 참 많이 오랫동안 애정을 갖고 키우다가 2006년도 이제 7년 정도 됐네요. 7년 정도 뇌졸중이 왔어요. 뇌졸중이 뭐죠? 뇌가 죽어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많은 스트레스를 받고 뇌졸중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많이 했던 것 자체는 이제 조직도 바뀌고 등등 여러 가지에 대한 기회가 있었는데 뇌졸중이 오고 나서 건강을 잃으니까 일어났던 현상들이 어떤 거였냐면 제가 이제 그 아시아 퍼시픽 리더의 다음 석세스로 제일 위에 이름이 올라가 있었거든요. 근데 제 이름이 아프고 나니까 이름이 딱 밑으로 떨어지더라고요. 지금이나 그때나 갖고 있는 건 자존심밖에 없는데 이런 씨 또 한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나가면서 뭐를 한번 해볼까? 이제 제일 큰 회사는 한번 만들어 봤는데 컨설팅 회사에서 그러면 내가 만들고 싶어하는 게 뭘까라는 것들을 많이 고민했어요. 그때 고민했던 것 자체는 진짜 고객과 커뮤니티 그리고 소사이티에서 존경받을 수 있는 그런 기업을 한번 만들어 보겠다라는 청운의 꿈을 갖고 많은 아군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2007년도에 헤이그룹을 가면서 이런 식에 대한 청사진을 냈어요. 저는 이런 회사를 만들 겁니다. 라고 해서 글로벌에서 인정을 받아서 저한테 권한을 줬습니다. 그 당시에는 거기 계셨던 분 자체가 이제 모든 분들이 저와 비전을 공유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비전을 공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방어적이 될 수밖에 없어요. 새로 사장이 왔다고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는데 나는 안 믿는다. 그건 올바르지 않다. 라고 하면서, 많은 반대도 있었고요.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을 갖다 또 뽑아오다 보니까 자기에 대한 자리가 불안해서 그런 것도 있었고. 그래서 많은 도전과 이런 것들이 있었지만 계속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제가 중점을 줬던 것들은 소통이다. 그래서 저는 되게 회의를 많이 해요. 회의를 많이 한다는 것 자체는 어떤 것 때문에 회의를 많이 하냐면 정보가 바로 권한과 일치하기 시작하면 정보에 대한 독점권이 생겨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직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팀장님, 이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제 팀장님이 쫙 얘기하죠. 그러면, 저 사람 정말
비하인드 스토리도 알고 뭐도 알고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런 식으로 정보를 독점하시는 분들이 생기면 그 밑에 줄을 서게 되죠. 안 그러세요? 그래서 뭐 내가 생각하는 사장님 생각은 이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뭔가 정보가 있어서 그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의 줄을 서게 돼요. 조직을 하나로 통합하고 하기 위해서는 정보에 대한 독점을 없애야 되기 때문에 모든 정보를 공유하는 형태로 갔습니다. 그래서 처음서부터 계속적으로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것들을 하고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라고 해서 먼저 던져요. 먼저 던져서 여러분들이 생각하시기에 이거와 다르게 생각하시면 말씀해 주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생각해 보시면 요즘에 얘기하는 창조 경영에 대한 모체가 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보면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이 여태까지 지금의 위치까지 일어났던 건 패스트 팔로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빠른 혁신과 빠른 디스트리뷰션 채널을 만들어서 싸게 해갖고 확 팔고 약간의 선진 기업에 대한 모방을 통한 이런 것들이 굉장히 주가 이루었다면 앞으로는 그럴까요? 앞으로는 마켓의 리더의 시작입니다. 앞으로에 대한 마켓 리더가 되기 위해선 모든 사람, 거기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들이 동일한 정보를 갖고 그걸 갖고 기반해서 새로운 것들을 만들어 나가야지만 마켓 리더가 되거든요. 근데 정보에 대한 독점이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통해서 했던 그런 말씀드립니다. 이제 이거에 대한 말씀에서 제가 주로 하는 건 정보에 대한 공유라는 게 얼마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런 거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이루어나갈 수 있다는 거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면요. 금융위기 한 번만 살짝 다시 돌아가 볼게요. 금융위기라는 것 자체는 경제 주체인 가게나 정부나 기업이라는 거가 채무를 불이행한 거잖아요. 그죠? 저희도 지금 하고 있죠. 저도 이거에 대해서 요번 정부가 그거에 대해서 엄청난 돈을 쓴다는 거에 대해서 사실 모럴 해저드가 나올 수도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사실 되게 걱정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이 상황이 이렇게 일어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금융기관이나 모든 것들이 다 힘들어지고 그러면서 파산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렇게 쭉 보시면 2006년 말에 미국 금융위기가 발발했고요. 7년에 미국 실물경제까지 여파를 줬고 2008년에 모기지라고 하면 우리가 보면 주택론, 주택 그 자금에 대한 융자해주는 그런 회사들이 망하기 시작을 했었어요. 그래서 모기지 파산했고 2008년 하반기에 리만 브러더스, 메릴린치 이런 투자은행들이 망하기 시작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2008년 하반기부터 우리 실물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됐고 그리고 가장 어려웠던 건 2009년이었고 2010년에 국제공조는 사실 어떤 거냐면 돈 푸는 거예요. 그 돈을 갖다 풀어서 그래서 2011년에 다시 경제가 회복됐습니다. 옛날보다 굉장히 그 위기가 빨리빨리 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이런 상황을 어떻게 대처해 나가고 어떻게 하느냐는 굉장히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제 말로 다시 돌아가면 그래갖고 이제 여러분들을 갖다 모아갖고 그리고 계신 분들 그런 쪽에서 계신 분들 K그룹에 계셨던 분들을 같이 해갖고 한 배를 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한 순환을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가자마자 그 1년 후에 대한 실적이 매출에 대한 걸 100%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굉장히 위에 있는 경제들이 믿음이 많았고 그랬지만 그 당시에 그거와 더불어 미국의 금융위기가 우리나라에 여파를 미칠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때 시나리오 경영을 했었죠. 그러니까 여파가 심각할 것이다, 그렇지 않을 것이다 이런 여러 가지에 대한 시나리오를 짜서 거기에 따라서 쭉 저희가 예측을 해보고 그런 사업들이 있었는데 그런 사업을 하다 보니까 사실 이제 너무 잘하고 있으니까 이게 그 경영진에서는 혹시나 엄살피는 거 아니야? 그러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태에 대한 심각성에 대해서 별로 인정을 안 하려고 했었어요. 그러지 말고 빨리 그러면 작년에도 잘했으니까 올해도 잘할 거 아니야? 라는 식으로 밀기 시작했고
근데 이제 우리 쪽에서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났었냐면 2008년도 11월부터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해요. 떨어지면서 그러면서 가장 심각했던 것 자체는 12월에 저희가 보통 한 5억 정도 매출을 했었었는데 1억도 안 되는 매출이 딱 나타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거 사태가 심각하다라고 해서 그런 거에 대한 것들을 어떻게 타파할 수 있느냐, 어떤 식에 대한 우리가 효율을 할 수 있느냐에 대한 계획을 짜서 쭉 커뮤니케이션을 했지만 사실 한국은 굉장히 빨리 오잖아요. 그러니까 미국과 커플링 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경제가 커플링 돼 있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봤지만 다른 아시아 국가들은 영향을 아직 안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 니네만 먼저 해라. 니네만 먼저 신경 써라. 우리는 상관없다라고 하고 그런 상태가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숫자를 맞추라는 거가 압박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것들을 제가 2001년도에 카드 대란이 있었죠. 그때 한번 경험을 했었고, 그리고 IMF에도 경험했기 때문에 이런 상황들이 얼마나 심각하게 들어올까 하는 것들을 미리 예측을 했었어요. 그래서 미리 쭉 계획을 짜놓고 그것들을 했고, 그러기 위해서 가장 근간이 됐던 것 자체는 그래서 이런 겁니다. 우리 이제 비용 줄여야 돼. 갑자기 뜬금없이 이렇게 직원들한테 얘기하면 직원들이 뭐라고 했습니다. 왜요? 우리 어쩌면 월급을 반납해야 돼. 그러면 직원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위나하죠. 왜 저희까지 합니까? 실적에 대한 건 위의 책임이지 밑의 책임입니까? 이게 대부분의 기업들이 느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들이 문제가 될 거기 때문에 초반서부터 계속적으로 정보를 공유를 했습니다. 우리 상황이 이렇고, 우리가 이랬고,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고, 이런 것이고, 가장 중요한 것들은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피해를 가장 최소화하는 거. 피해에 대한 가장 최소화라는 것 자체는 원하지 않는 사람이 나가는 그런 상황을 막는 게 가장 큰 목적이다. 라는 거를 공유를 하면서 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임원들에 대한 급여를 반납했고, 그리고 직원들에 대한 급여를 반납했어요. 그리고 이제 그거 갖고도 안 됐을 때는 애들 보러 니네들은 밖에 나가면 직장 가기 쉽지 않냐. 가려고 하는 사람은 나가라 라고 했는데 잘 안 나갔습니다. 근데 그나마 그래도 손을 들어준 몇 사람이 있어서 그 친구들을 정리하는 수순을 했고, 마지막 이제 상황까지 있을 때는 이제는 더 이상 할 수가 없는 게 돼서 저를 리스트에 넣고, 그리고 간접부서 인력하고 해서 그래갖고 종지부를 찍고 제가 또 다른 회사로 옮겨야 되는 처세가 된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을 겪으면서 진짜로 고마웠던 건 그때 그런 것들을 같이 공감해주고, 그리고 같이 아파해주고, 같이 고민을 해주고,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했던 그런 친구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도 그 친구들한테 많은 고마움이 있고, 그러면서 저희가 꼭 조심해야 될 것은, 제가 이제 지원부서를 해갖고 저랑 같이 나갔다고 했지만 그분들은 나가기 싫었기 때문에 거기서 제가 제일 조심해야 했던 것 자체는 어떠한 상황이 돼서 사람을 내보내야 되는 상황이 되더라도 절대로 그분이 갖고 있는 자존심을 건드리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걸 혹시나 짓밟으면 그 사람은 절대로 못 일어나요. 그 사건 자체만 하더라도 굉장히 마음에 남는 사건이거든요. 근데 거기다가 자존심까지 짓밟으면 절대로 재기가 불능하니까 혹시나 그런 상황이 되더라도 그렇게 마지막 그리고 개인적인 어떤 것들을 건드리지 마시고, 제가 많이 했던 거는 주로 많이 했던 거는 제가 보기에 여태까지 같이 쭉 생활을 해봤더니 이거보단 이게 더 맞을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직업을 바꿔준 경우들이 몇 번 있었어요. 그런 것들이 훨씬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생긴 게 다 다르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이 다 이거를 해야 된다라고 맞출 필요는 없었고, 제가 그래서 그렇게 저 직업을 바꿔서 지금 딴 쪽에서 저보다 더 유명해진 분들도 계세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진정으로 윗사람으로서 생각할 수 있고, 지금 여기서 HR을 하고 계시는 분들이 생각해 줄 수 있는 그런 영역들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통해서 얻은 교훈은 뭐냐면, 조직을 이끌 때 가장 중요한 에너지원은 비전 공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비전이라는 건 담대하고 대담하고 크고 그래서 뭔가 그걸 성취했을 때 서로의 가슴을 떨리게 할 수 있고 벅차게 할 수 있는 거라는 것들이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직원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만들어가는 과정 자체가 너무너무 소중합니다. 그거는 제가 아마 나중에 지금도 오래됐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 과정들은 저한테 잊혀지지 않는 그런 소중한 기억들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것은 리더는 균형감을 갖고 계실 필요성이 있어요. 흔히 보면 단기 성과에 대해서 너무 초점을 맞추시다 보면 회사는 빨리 무너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그런 얘기도 많이 하죠. 과거의 성공 경험이 미래에 대한 성장의 걸림돌이 된다.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그 얘기가 뭐냐면 과거에 우리는 이렇게 갖고 성공했다라는 것들을 고착을 하시게 되면 절대로 미래에 대한 승자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래서 너무나 지나치게 단기적인 것들만 보시면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너무나 이상이 너무 커서 현실 불가능한 것들을 꿈꾸셔도 안 되기 때문에 이런 균형이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익과 매출이라는 것 자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흔히 보면 이익과 매출이 파라독스 하잖아요. 두 가지가, 뭐 이익을 구현하려면 매출을 늘리는 게 힘들고,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두 가지를 균형적으로 잘 갖추어 나가시는 게 중요하고, 세 번째는, 정말 저희가, 대리인이거든요. 그러니까 경영진은 대리인이에요. 주주에 사실은 대리인이지만, 더불어 직원에 대한 대리인도 되겠습니다. 그래서 주주와 직원들에 대한, 아니면 주인과 그 직원에 대한 균형점을 어떻게 잡아가실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 되실 것 같아요. 세 번째는 불황에서 중요한 두 가지 개념이 있어요. 첫 번째는 성숙도예요. 감정적 성숙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불안하다 뭐 이렇게 하면 밑에 있는 친구들은 어떻겠습니까? 밑에는 사시나무죠.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 불황은 금방 끝날 것이고 그런 식에 대한 확신을 주면서 조직을 끌어가야지 본인이 더 불안해서는 안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것 자체는 개념적 사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이거를 타파하는 것 자체를 할 때 위에서 계속 얘기하는 것들을 준수하는 것뿐만 아니라 이것들을 어떻게 다르게 볼 수 있고 다른 쪽에서 어떻게 할 수 있냐에 대한 것들을 매번 고민을 해야지만 되지. 어떤 경우는 사실 윗사람에 대한 지시를 따르는 사람에 불과한 경우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되게 이율배반적인 것 같은데요. 지나치게 감정적인 몰입이 많이 되면 조직에서 필요한 냉정함들이 사라질 수가 있습니다. 리더라는 포지션 자체가 다분히 이율배반적인 부분도 있어요. 굉장히 따뜻함을 갖고 있으면서도 철저하게 냉정할 때 냉정해야지만 전체 조직을 끌어가는 겁니다. 한두 사람의 애착을 갖고 나서 그 사람 때문에 올바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다 라고 하면 리더로서 적합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제가 이 과정을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혹시 내가 너무나 그 친구들하고 친해서 냉정한 판단을 하지 못하지 않았을까라는 것들을 지금 와서 생각해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시간이 이제 거의 다 하게 됐기 때문에 마지막 슬라이드로 들어가겠습니다. 위기는 위험과 기회의 합성어예요. 그죠? 저는 진짜 이 얘기 좋아합니다. 그래서 불황에서 중요한 거는 우리의 위치를 파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피를 철철 흘리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상태에서 장기적인 불례는 어떻고요?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은 그 자리에서 바로 잘리죠. 그죠? 그래서 현재 상황이 어떤가에 대한 올바른 이해를 갖고 거기에서 어떻게 우리가 대응할 것이냐에 대한 것들이 제일 중요하고요. 두 번째 제일 중요한 것 자체는 우리 회사가 갖고 있는 핵심이 뭐냐 라는 것들을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지금은 하나의 단일 사업을 갖고 있는 그런 회사들은 되게 적습니다. 되게 다양한 사업들을 하고 있고 많은 수종 사업, 미래 성장 사업 이런 것들을 하고 있지만 이런 불황이 닥쳤을 때 가장 먼저 생각해야 될 것 자체는 우리 회사의 진짜로 핵심은 뭐냐.
그거를 기초로 해서 가시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이 두 번째로 중요한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로 중요한 건 그렇다면 우리가 진정으로 어떻게 돈을 벌고 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해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어떤 경우를 했었냐면 모든 컨설팅 회사의 고객들이 다 수익적이진 않아요. 어떤 고객은 매번 오면 저희한테 DC 해주세요. 그러니까 디스카운트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뭐 해주세요. 라고 해서 어떤 경우 보면 이 프로젝트를 수주하는 게 우리한테 수익적이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그 불황을 맞았을 때 진정으로 고민하는 건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고객 중에서 진정으로 수익적인 고객이 누구고 그렇지 않은 고객이 누구냐에 대한 명확한 것들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도 중요하고 이제 마지막으로 제가 말씀드릴 건 이런 불황이라는 건 저희한테 굉장히 새로운 기회를 줄 수 있습니다. 무슨 기회냐면 여태까지 제가 말씀했던 여러 가지 우리 회사가 지금 현재 상황이 어떻고 그리고 우리에 대한 우리 회사업의 핵심이 무엇이며 우리가 어떤 사람은 상대로 해서 돈을 벌고 있고 어떤 사람들은 우리한테 도움이 별로 되지 않는 그런 것이다 라고 했을 때 모든 걸 다 한번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그런 기회를 주는 게 불황이에요. 사실 불황이라는 것 자체는 왜 우리가 기회라고 얘기를 하냐 하면 진정으로 우리가 여태까지 그냥 하니까 하지 하고 계속 운영했던 사업들을 처음부터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준다는 것들이 굉장히 훌륭한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그동안에 많은 고민을 해왔지만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이번 기회에서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불황이라는 것 자체가 결코 나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이 필요하냐면 신뢰라는 게 필요하죠. 저는 우리 직원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나는 여러분들한테 느끼고 있는 신뢰라는 건 제가 그동안에 얼마나 여러분들한테 예금을 했느냐에 달려있다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신뢰는 결국 예금입니다. 그동안 얼마나 많은 말에 대한 약속에 대한 약속 이행을 해왔고 그리고 말을 했던 것들을 실천해왔고 그런 것들 빈말 아닌 진정한 실행력을 갖고 행동을 해왔느냐가 여러분들이 나중에 그분들한테 뭐 얘기해 충성은 뭐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분들한테 뭔가 카운트로 받아야 될 때 그 예금을 인출해 가는 거예요. 그 예금을 인출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생활해왔던 모든 것들이 다 근간이 됩니다. 제가 오늘 복장이 이상하죠. 원래는 컨설턴트 그러면 쫙 그 감색 양복에 넥타이 메고 왔을 거라고 생각하시는데 왜 이렇게 왔냐면 사실 오늘 저희 집사람이 삼성의료원에서 지금 수술을 받았어요. 조금 전에 회복실에 들어갔다는 얘기를 못 듣고 제가 여기를 왔습니다. 근데 왜 제가 그런 상황이 됐었으면 저 지금 너무나 집안일이 급해서 못 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지만 지금 여기 계신 분들과 저와의 신뢰잖아요. 제가 이제 이렇게 개인적으로 많이 이제 집에 가서 만약에 우리 집사람이 깨어났을 때 저를 많이 원망할 것 같아요. 그래서 수술하다가 잘못됐으면 어떡할래? 라는 얘기하면 저는 입도 못 빠끗할 것 같아요. 하지만 그 신뢰를 지키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섰어요. 그래서 복장도 좀 이랬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다 그렇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밑에 있는 직원들과 그리고 옆에 있는 동료들과 이런 것들은 결국 신뢰의 관계고 신뢰가 형성이 되고 그렇다 보면 이 세상의 불황 아니 그 이상의 것들라도 충분히 이겨낼 수 있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오늘 뭐 이렇게 두서없이 뭐 이런저런 얘기 말씀 많이 했는데요. 이 정도로 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